안녕하세요. 저는 언어세상 영어교육연구소 소장 이현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extensive reading, 즉 우리말로 다독이라고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extensive readin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아울러 그 extensive reading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extensive reading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일단은 extensive reading을 차치하고 reading이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리딩을 왜 시키시나요?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리딩을 시키시나요? 듣기가 먼저인데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듣는 것도 1차적이긴 하지만 지식이라고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아이들이 스스로 얻어지는 지식, 스스로 습득하는 지식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1차적인 소스는 리딩에서 얻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국어도 물론 책 읽기를 많이 시킵니다만 영어 책을 많이 읽게 시키는 이유는 랭귀지 그 자체, 영어라는 그 자체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함도 있죠. 즉 리딩이라는 것은 그 타겟으로 하는 언어의 structure 또는 usage, 그런 모든 거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익숙해지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리딩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지금 뭐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 그러면 그 중에서 특히나 extensive reading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제가 무섭습니까? 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십니까? 예, extensive reading이 많이 이야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많이 읽은 사람이 그 타겟 언어에 대한 지식 또는 그 언어 구사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결국 리딩의 목적과 extensive reading의 목적이 하나에서 이렇게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많이 읽혀야 한다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요. 일단 양적으로도 많지만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토픽을 골고루 접하게 하는 게 굉장히 큰 목적이에요. 지금 영어를 외국어로서 배우는 우리 환경에서는 배우게 되는 토픽이 굉장히 한정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그 영어 서점에 나가셔서 또는 그 대형 서점에 나가셔서 보시는 아이들의 책을 보시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아이들 읽기 목적으로 만드는 그런 책들이라고 했을 때 보시면 대표적으로 눈에 많이 띄는 게 뭐예요? 예? 문학이 참 많이 띄죠. 어린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에는 또 디즈니 책이 참 많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나면 어떤 건가요? 굉장히 유수한 그 출판사에서 나온 유명 작가의 작품이라고 막 놓여 있는데 대부분 동물이나 이런 쪽으로 아이들이 관심이 있는 쪽으로 많이 가 있죠. 근데 그런 쪽으로 계속 읽히다 보니까 점점 어떤 니드가 필요하시냐 하면 사회 문화적인 거를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좀 읽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니드가 자꾸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책을 갖다 그렇게까지 막 또 수입이 되는 책들을 더 들여다 보니까 그런 책들 중에는 어딘가 모르게 약간 편중되어 있는 토픽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찾게 되는 그 토픽들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하나의 주제 안에서도 과학이라고 하면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는 주로 생물과 관련이 있는 게 많아요. 자연. 근데 과학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별로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 물리도 있고 화학도 있고 지구과학도 있는데 지구과학과 생물 쪽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쪽의 책들을 주로 읽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정말로 알아야 되는 아카데믹한 베이스를 딱 넘어가는 순간에 알아야 되는 그 밑에 받침이 되게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보자 하고 다독의 중요성을 점점 더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골고루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과연 골고루 읽히면 어떻게 읽혀야 되고 어떻게 또 책을 선정해야 될까가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물론 저희가 이번에 출시를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드리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책을 어떻게 선택을 하시고 extensive reading은 어떻게 가르치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해나가면 좋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써있는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턱 나와 있으니까. 이 말이
뭐 읽어보시라고 제가 안 하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누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 the next best way is to read extensively in it. 그 랭귀지로 되어 있는 책을 많이 읽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토픽, 자,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만큼의 효과를 내려면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토픽을 벗어나셔도 굉장히 많은 토픽들을 다 읽어야겠죠. 많이 읽어야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extensive reading의 중요성을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주는 거라고, 그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여기에 보신 이 유명한 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아이들하고 같이 갈까? extensive reading에 앞서서 reading하고 writing, speaking, listening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워낙에 그 네 가지는 떼지 않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 extensive reading만 강조하다 보면 reading만 얘기하는 건가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이걸 보려고 해요. 자, reading이 짠 나타났어요. reading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 애가 누구죠? writing이죠, writing. 그의 친구는 writing이에요. 왜 reading과 writing이 같이 다닐까요? 예, 생각을 써야 돼요. 그럼 reading하고 같이 다니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읽은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respond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고 끝, 그 다음에 쓰는 거는 또 쓰고가 아니고 읽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표현을 하라는 거죠. 그거부터 시작이 되어야 아이들 라이팅이 점점점 발달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라이팅 시간이 아니어서 제가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여러분들 되게 답답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영어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학원에 우리 반 친구들이 영어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라이팅을 시켜보면 뭐 1학년 반 아니죠. 3학년 반이나 4학년 반이나 5학년 반이나 거의 비슷해요. 문장도 I 이렇게 시작하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뿐더러 동사를 그렇게 외우게 시켰건만 나오는 동사는 뻔히 한 10개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요, 쓸거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쪽 라이팅으로 연결을 못 시키고 그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리딩으로부터 라이팅을 연결시켜 줄 때는 여기서 얻은 것, 들어온 것을 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끌어주게 라이팅을 가르치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리딩과 라이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리딩 밑에 리스닝이 뿅 나왔어요. 리스닝 요새 정말 얘기 많이 하죠. 또 더군다나 이머전 교육 막 이래갖고 리스닝, 스피킹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큰일 나겠죠. 나는데 리스닝하고 리딩이 지금 흰 줄을 기준으로 한쪽이 같이 있네요. 쟤는 왜 저기가 있을까요? 예? 그러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스피킹은 이쪽으로 와 있어요. 눈치채셨겠지만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예, 맞아요.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지금 제가 리딩과 라이팅이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닝과 스피킹도 항상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닝 교재 주세요. 이게 제일 전 참 답답해요, 사실은. 그렇게 찾으신 분이 잘못된 건 아닌데, 지금 우리 현실에서 잘못된 건 아닌데, 리스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떡할 건데? 뭔가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스피킹이 같이 가지 않고 리스닝만, 이건 사실 반쪽인데, 항상 리스닝과 스피킹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걸 리딩과 라이팅이 짝인 것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걔네들만 아니고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리딩과 라이팅, 리스닝, 스피킹을 이야기하지만 리딩과 스피킹, 리스닝, 라이팅도 항상 같이 가줘야 되는 것. 그렇죠. 요즘 바뀌는 토플이니 어쩌니 다 보면 듣고 쓰시오. 읽고 말을 하시오. 그렇죠. 같이 이렇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린 익스텐시브 리딩을 통해서 아이들은 읽고 그다음에 자꾸 바깥으로 내놓는 연습을 같이 하게 되는 것. 또 그게 중요하다는 걸 또 여러분 계속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리딩하고 리스닝이 이렇게 연결된 건 단지 인풋과 아웃풋이 같기 때문에 저렇게 같이 표시를 해놓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리스닝 교재를 따로 찾으시잖아요, 많이. 그쵸?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많이 들려주고 이렇게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애들 레벨에 맞는 리스닝 책은 왜 안 나오나요? 이렇게 물으세요. 그런데 아이들의 리스닝을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교재는 오디오가 달린 리딩 교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이 조그맣게 나오는 리더스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 그 리딩 스킬을 가르치는 리딩 컴프레hen션이라는 책 있죠. 그것도 아주 훌륭한 리스닝 컴프레hen션 교재예요. 왜? 오디오를 듣고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본문을 듣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리딩 컴프레hen션을 체크하기 위한 문제를 풀어요. 리스닝 컴프레hen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내용을 듣게 하는 리스닝 교육이 좋은 게 사실은 없다고 해도 지금 현재로는 과언은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거기에 노트 테이킹이 같이 가야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간에 리딩 교재를 갖고 리스닝 훈련을 시키시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뭔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듣고서 뭔가를 써보고 하는 거 외에 무조건 들어. 이거는 사실은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무조건 듣고 그 다음에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잘했어. 그건 사실 아이들한테는 그 다음 동기유발이 안 될 뿐더러 자꾸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냥 쌓이다가 그냥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냥. 그래서 듣고 내놓고, 듣고 내놓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쓰고, 듣고 쓰고, 읽고 말하고, 읽고 말하고.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얽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리딩하고 스피킹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연결돼 있고 중요한 부분이 있죠.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한테 스피킹을 시킬 때 자, 말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지금 스피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말은 대화만이 스피킹이 아니고 말로서 전달하는 게 전부 다 스피킹이죠. 그럼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말할 거리가 있으니까 지금 전달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스피킹 시간. 자, 말을 해보자. 그러고서는 패턴을 줘요. 그리고 쫙 연습을 시켜요. 그리고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딱 말을 시키면 애들이 말을 못해요. 그럼 얘 봐라, 다 까먹었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더 시켜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내용에 포커스가 안 가 있고 스킬 드릴에 포커스가 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라이팅이 내용이 있고 거리가 있어야 글이 나오는 것처럼 스피킹도 마찬가지죠. 토론을 하는 것은 거리가 있어야 말을 하는 건데, 그쵸? 근데 그 거리를 어떻게 요리하는지에 대한 스피킹 연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시키면 할 수가 없어요. 말하고 싶은 거 정말 많은데 내가 아는 영어는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말을 안 하게 되고 그게 악순환이 돼서 결국 스피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리딩과 스피킹을 연결시키는 걸 굉장히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좋은 것 중에 방법 하나가 reading out loud, 소리내어 읽기예요. 소리내어 읽기가 굉장히 아이들, 특히 영어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인데 일단은 눈으로 읽죠. 그다음에 그 소리를 내면서 그 소리를 자기가 듣죠. 그렇게 하면 벌써 2번의 노출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그게 입에 붙는다는 말이 있죠. 말이 입에 붙는다.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영어가 입에 붙어져요. 여러분들 한국말 하실 때 물론 내용은 머리로 생각하면서 하지만 스트럭처를 막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한국말 스트럭처가 입에 이미 붙어 있어요. 우리 골수에 물론 뼛속까지 사무쳐 있지만 일단은 입에도 붙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말이 나오는 거예요. 즉 자꾸 소리내서 읽어줘야 그 영어가 여기 가서 붙어 있어요. 여기. 애들 여기에. 이거는 여러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머전 교육하면서 선생님들 영어 때문에 막 다들 난리시죠. 선생님들 영어 못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어 실력이 없진 않은데 소리내서 안 읽으셨어요. 선생님들이 표현을 안 해보신 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어려운 책 갖다 드리고 읽으시라고 하면, 해보시라고 하면 다 해석하신단 말이에요. 영어 못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입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요.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리딩하고 스피킹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리내서 읽기. 그 다음에 여기서 reading aloud, read aloud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들도 소리내서 읽어주셔야 돼요. 왜요? 소리내서 애들이 읽기는 읽는데 모델이 있어야 읽을 거잖아요. 따라 읽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흉내를 낼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지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아이들이 처음에 엄마, 아빠 하는 게 그냥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들으니까, 소리를 들으니까 그걸 흉내내기 시작하면서 그 모델이 돼서 흉내내기 시작하면서 입이 터지는 거죠. 똑같아요. 아이들이 소리내서 읽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델이 없어요. 그럼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소리내서 읽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학원 수업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그 텍스트를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그러면 아유 제가 발음이 좀 그래서 오디오의 도움을 받으려고요. 오디오의 도움은 2번째. 반드시 아이의 리딩을 가르치시는 분이 처음에 육성으로 읽어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발음은 둘째 문제고.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익스텐시브 리딩에서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단지 그냥 소리를 들려주는 게 아니고 읽는 거에 모델이 된다고 했었죠. 텍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모델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책을 큰 소리로 읽어주셔서 그 내가 리더로서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아이들이 그걸 따라서 책을 소리내서 읽게 하고 그게 같이 돌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리딩에서 스피킹으로 연결이 되고 될 뿐더러 아이들이 영어라는 것 자체에도 익숙해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 핸드아웃에 이 그림이 들어있는데 요 그림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뭐 밑에 거야 다 아시는 걸 텐데 여기서 나가는 요 줄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려요. 자, 그렇다면 extensive reading이 뭐냐? 우리 빨리 정리를 할게요.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rapidly reading book after book. 책을 계속해서 빨리빨리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한 권을 가지고 그 마르고 닳도록 물고 빨아서 그 물이 빠질 때까지가 아니고 책 읽고 넘어가고 책 읽고 넘어가고 계속해서 책을 빨리빨리 읽어내는 게 extensive reading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해석해봐 이거. 그다음에 자, 잘 봐. 이러면서 몇 번을 읽히는 게 아니고 반복을 하고 싶으면 2번에서 길으면 3번.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읽고 계속 지나가도록 해주시면 돼요. 애가 좋아서 여러 번 읽는 건 말리실 필요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그걸 그렇게 시키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는 책 여러 번 읽어야 익숙해지지. 아니라는 거죠. 그건 intensive reading 하실 때 하시면 되고요. reading widely and in quantity. 자, 폭넓게 여러 가지 토픽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런 걸 읽을 뿐더러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그야말로 extensively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eneral approach to foreign language teaching.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 우리는 이제서야 extensive reading을 이야기하지만 원래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reader's attention should be on the meaning of the text. 요거 빨간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거겠죠. 자, 빨리빨리 막 읽어내려면 아이들 랭귀지 패턴도 그러니까 패턴에 익숙한 책도 중요해요. 그런데 읽으면서 이게 내용이 뭔가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해석시키고 문장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는 근데 해줘면 참 좋잖아요. 얘가 이 단어를 알까? 그 다음에 이 문장을 과연 정말 제대로 해석을 했을까? 너무나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extensive reading에서만큼은 그건 참아주시고 대신에 이 책이 무슨 내용이야? 주인공이 누가 나왔어? 그래서 걔가 뭐 했어? 왜? 그러면 충분해요. 그것도 오래 물어보시지 말고 책 읽고 났을 때 간단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쓱 한번 체크해 주시고 다음 책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I am going to, you are going to 이거에 익숙한 게 아니고 이 책의 내용은 뭐구나.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무슨 효과가 있냐 하면 그 주제와 관련된 어휘들, 그 한 주제를 봤다고 그 주제를 다시는 안 보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주제와 관련된 어휘들을 기억을 하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안 시키고 스트럭처를 준 다음에 주요 어휘를 뽑아줘서 그 주요 어휘를 외우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요 어휘는 주제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후에 라이팅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안 나와요. 아까 라이팅에서 맨날 똑같은 단어 쓰고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그러니까 내용, 의미에 좀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extensive reading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치되는 게 intensive reading인데 intensive reading이 이제 한 권을 가지고 파고드는 거죠. 작가는 누구고 작가의 의도는 뭐고 이 사람이 다른 작품은 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쓴 이 작품과 이거는 뭐가 다르고 그다음에 그 글의 스트럭처, 문장 말고요. 글 자체의 스트럭처는 뭐 compare and contrast인데 뭐하고 뭐를 비교했고 어떤 거는 같은 점 다른 점 이런 거 다 분석해내고 이게 intensive reading.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비슷한 류의 글까지 써보게 하는 것이 intensive reading이에요. 그래서 북클럽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사실 병행이 돼야 되는 거라서 어느 쪽이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제 차이점은 정확하게 아시고 내가 extensive reading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 석 달 동안은 책을 많이 읽히는 집중할 거다 그러면 intensive reading 방법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일단 많이 읽히셨다 하면. 근데 사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두 가지 병행이에요. 항상. 왜냐하면 책을 많이 읽혀놓고 나서 이제 intensive reading 하자 그러면 애들이
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 읽고 넘어가는데 자꾸 이제 와서 뭘 자꾸 앉아서 하재 공부를. 그런 경우도 부작용이 생겨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적응도 빠르긴 하지만.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 가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때 교재를 선택을 잘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그렇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아주 어중간하게 서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이는 읽히면서 또 샅샅이 이렇게 훑어는 가고 싶어서 그렇다고 샅샅이 훑어지지도 않아요.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어중간하게 가시는데 그러지 않고 확실히 어떤 목표로 가실 건가에 따라서 운영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Extensive Reading Approach의 그 특징은 뭔가? 빨리빨리 볼게요. Students read as much as possible. 많이 읽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토픽에 대해서 A variety of materials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주목을 해주세요. wide topic이라는 건 이미 이제 많이 알아요. 다양한 토픽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variety of materials, 다양한 종류의 읽기 머티리얼이에요. 그러니까 또 책도 fiction, non-fiction 다 들어가는 거고 기사, 아티클, 그리고 그 외에 뭐 메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메뉴, 광고지 이런 것들도 다 리딩 머티리얼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공부를 측면을 더 강조를 하니까 익스텐시브 리딩에서 책으로 쭉 운영을 하긴 하는데요. 이걸 하시는 그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께서 중간중간에 그런 생활과 관련된, 예를 들어 푸드에 관련된 책을 읽었다 그러면 그 메뉴판 달라 그러면 주잖아요. 하나 가져다가 같이 읽어보세요, 아이들하고. 그런 것들도 아이들에게는 동기가 부여가 되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게 책에서만 풀어지는 게 아니고 다양한 머티리얼을 통해서 풀어진다는 것,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건 되게 좋고요. 출력을 해서 보시던, 화면으로 보시던 찾아서 그 데서 바로 보게 하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머티리얼을 쓰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책 쪽으로 넘어와서는 픽션과 non-fiction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요새는 픽션, non-fiction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는 좀 지겨워요.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같은 주제를 가지고 픽션과 non-fiction을 풀어내는 방법은 아주 달라요. 그렇죠? 픽션은 그야말로 재미있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non-fiction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그 글의 종류도 다르고 그다음에 문장을 풀어가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다양하게 다 노출이 되어 있어야 아이들이 리딩이 제대로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픽션을 읽으면서는 아이들은 영어적인 표현을 많이 배워요. non-fiction에서는 영어의 그 핵심 단어들과 개념을 많이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책도 반드시 섞어서 넣어주셔야 된다는 것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students select what they want to read.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기다리면 날이 셉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강제를 주시긴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애가 싫어해요, 그 책을. 예를 들어서 여자애가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책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나오는데 그 여자아이들의 생활이 막 드러나는 뭐 3명이 4명이 같이 다니면서 여자애들끼리 뭐 이렇게 그 여자아이들만의 세계를 막 풀어낸 책인데 남자애들 보고 읽으라 그러면 이러면서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러니까 영어니까 읽어는 줘요, 애가. 그런데 집중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에 다른 책을 읽히셨던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셀렉션만 약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게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조금 약간은 잡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The purpose of reading are usually related to pleasure. 즐거움과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는데 사실 리딩을 많이 해서 이게 이제 어느 궤도에 딱 오르면 정말로 즐거워서 읽기는 해요, 아이들이요. 이거는 주변에서 제가 많이 보고서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그 궤도까지 올리는 데가 굉장히 힘이 들어서 그런 건데요. 그 부분은 즐겁게 가려고 하면 한 시리즈를 들고 파는 게 아니고 다양한 시리즈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게 하셔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시는 게 방법이기도 하죠. 다음, reading is its own reward. 그렇죠. 리딩 그 자체가 거기에 대한 아이들에게 보상이 되는데 이걸 깨달아주는 날이 언제나 올까 참 답답해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reading materials are well within the linguistic competence of the students.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extensive reading에서는 아이들이 잘 읽을 수 있는 레벨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책의 수준을.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으니 조금 챌린징한 걸 써보면 어떨까 하고 갖다 주시면 extensive가 안 돼요. 그다음 된다 하더라도 모르는 거 스킵
읽으나 마나 책이 하나가 나오는 거죠. 읽긴 읽었어요. 그 다음에 애들이 희한한 것이 그림도 있고 대충 아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아는 척하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기의 언어적인 능력보다 약간 높아져 있기 때문에 대충 그럴 것이다인 거지 그 책을 읽었다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extensive reading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언어 능력 안에 있는 거기에 맞는 책을 골라주셔야 되는 게 그 바른 책 선택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reading is individual and silent. 여기서는 silent, 입 다물고 읽어야 되는데 영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read aloud, read out loud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건 모국어를 할 때 그때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벨이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챕터북을 읽거나 아니면 리더스 중에도 좀 긴 책을 읽을 때는 굳이 전부 다 소리내서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게 또 속도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는 것이 익숙해져서 아이들이 잘 읽게 되고 그게 자연스러워지면 그때부터는 병행을 하시면 되고 챕터북 같은 경우에 그래 이젠 잘 읽으니까 혼자 읽으렴 하고선 입 뚝딱 닫게 하시는 게 아니고 걔네 그 중에 일부는 소리내서 읽게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읽게 하셔야 돼요. 왜 나머지는 일부는 소리내서 읽게 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점점 이제 그 학년이 올라가고 많이 읽어지면서 플루언시를 더 강조하게 되죠. 그리고 플루언시와 함께 또 스피킹까지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영어, 인토네이션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방법, 그 부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학년이 좀 높더라도 따라 읽는, 소리내 따라 읽는 부분이 필요해요. 쉬운 책은 그 책대로 읽어지는 천천히 가는 속도와 그다음에 또 인토네이션 정확하게 가겠죠. 그런데 뭐 주니비 존스라든가 맥스 트리하우스의 그런 속도를 한번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굉장히 빠르죠. 실제 말하는 속도보다는 좀 느리지만 빨라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연습이 되어야 돼요. 아이들이 입에 붙게 하려면. 그래서 챕터북을 전체를 다 따라 읽게 하면 너무 디맨딩한 거고 일부분은 따라 읽게 나머지는 사일런트 리딩으로 그렇게 해서 나눠서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faster 이 부분 잘 보세요. 빨리 읽어야 돼요. reading speed에서. 근데 이건 좀 이따가 제가 reading elements 얘기하면서 이제 fluency 얘기를 할 텐데 그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extensive reading에서는 하여튼 빨리 읽어지는 게 거기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빨리빨리 읽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특히나 가르치시는 분들은 이 extensive reading을 할 때 꼭 아이들에게 주지시켜 주셔야 되는 게 지금 네가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 그거의 최종 목적이 뭔지를 항상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책 여기 140권 읽자. 그럼 처음에는 좀 읽겠죠. 거기 재밌는 책이 읽어주면 고마운 거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거 재밌겠어 뭐 이렇게 읽는다고 해요. 그러나 140권이라는 여정을 가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멀잖아요. 그 왜 읽는지 목적 없이 읽어. 그리고 줬으니까 읽는다 그러면 못 읽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익센시브 리딩이 실패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네가 이걸 왜 읽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레벨마다 그거를 설정을 했어요. 몇 단어까지.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네가 요 책 한 24권을 읽고 나면 너가 미국 아이들 1학년 아이들하고 비슷한 영어 책을 읽게 되는 거야. 아이들한테는 그 솔깃한 제안이거든요. 근데 3학년짜리한테 1학년하고 같은 수준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걔는 에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이들에 맞게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1학년이나 2학년 정도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같은 학년이나 한 학년 정도의 낮은 미국 아이들하고 같은 수준이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모티베이션이 되죠. 내가?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그 목표를 보고 가기 때문에 책을 자꾸 더 읽으려고 하는 아주 좋은 동기부여가 돼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읽고 났을 때 너가 도달할 수 있는 고울이 어딘지를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그냥 이번 학기는 20권 읽자 이게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explain. 읽으면서 이렇게 explain은 물론 설명을 해준다는 뜻이 있기는 한데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아이들이 그 조금 어렵다 좀 컨셉 자체 영어 자체가 아니고 이 내용을 갖고 있는 컨셉은 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은 끊임없이 설명을 해주셔서 그렇다고 막 자세히 앉아봐 이게 이걸 한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거야 가볍게 자꾸 설명해 주시면 나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아주 충격받은 얘기 몇 년 전에 5살짜리 여자예요. 언어를 굉장히 뛰어나게 그 구사하는 언어 능력이 굉장히 좋은 아이인데 그 친구랑 같이 차를 타고 딱 지나가는데 옆에 버스가 딱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에 그 아쿠아리움 광고가 이렇게 나오면서 오징어가 문어인지 낙지 저는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런 애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걔가 저건 영어로 octopus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휴 기특해라도 그것도 알아. 그때 그 다음부터 옥토퍼스는 연체동물이고 무슨 과에 이렇게 잘 읊어내는 거예요. 5살짜리가. 그래서 처음에 너무나 충격받아가지고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연체동물이 뭐야?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단어는 알아요. 근데 연체동물이 뭔지는 몰라요. 그럼 걔가 갖고 있는 지식은 물론 커서 배우면 그때 그게 그거야? 그러겠지만 그 아이에게 필요한 지식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뭐 두는 게 나쁘다 좋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런 경우도 가끔 생겨요. 과하게 막 이렇게 집어넣어서 과하게 explain 해주시면. 근데 지금 extensive reading에선 그런 explain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친구가 읽은 책의 수준에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줄 정도의 explain 들어가면 충분해요. 너무 욕심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고요. keep track and guide. 얘가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계속 트래킹 하셔야 돼요. 20권 읽자 하고서는 진도대로 나가니까 좋아가 아니고 얘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힘들고 있구나를 계속해서 관찰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 방법으로 저희가 뭐 워크북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를 제안하긴 하는데 워크북은 트래킹의 하나의 방법이지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어라라든가 뭐 그냥 읽어라 하고서 주고서는 딴 일을 하실 게 아니고 항상 그때 같이 봐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읽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간단한 질문으로도 반드시 체킹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어떤 내용이야? 뭐가 나왔어? 뭐 이런 식의. 트래킹이 되게 중요하고 가이드라는 거는 이제 뭐 선생님의 경우에 가이드가 많이 중요한데 이제 가이디드 리딩이라는 얘기가 뒤에 나올 거예요. 항상 소리내서 읽어봐가 아니고 섀도우 리딩도 있을 수 있고 에코 리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셔서 소리를 낼 수 있게 자꾸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말 나왔죠. 롤 모델. 리더로서의 롤 모델이 돼주셔야 돼요. 그 엄마들 되게 찔려요. 저도 엄마인데 저도 되게 찔려하는 게 어젠가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엄마가 같이 공부를 하면 아이가 공부를 한대요. 좋은 말이죠. 그런데 공부를 할 수 있나요, 잘? 그래서 그렇구나. 참 좋은 말이 나왔네. 그래서 제가 다음 장 넘겼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까지는 아니어도 엄마가 됐던 선생님이 됐던 리더로서의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실제로 양심이 안 찔릴 만큼 열심히 리딩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 책을 읽을 때에는 같이 읽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같이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아까 read aloud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런 모델도 물론 중요하고 아울러서 같이 책을 재미있게 읽는 모습도 가식적으로라도 보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읽는 책 말고 선생님들이 또 어머니들이 읽으실 만한 책을 계속 읽는 것도 보여주셔야 돼요. 익스텐시브 리딩에서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항상 이 부분을 제일 안 하시고 싶어 하죠. 애를 이렇게 책을 읽어. 나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 설거지를 좀 했으면 좋겠고 빨리 개고 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만나서 자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서로 절약되는 것 같고 좋은데 사실은 그거 더 효과를 높이시려면 고 한 10분이라도 잠깐 같이 보시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을 같이 못하시면 리더로서의 모델을 어떤 형태로든 조금은 보여주시라는 거. 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익스텐시브 리딩에 하고 나면 얻어지는 benefits는 뭐가 있는가 볼게요. 이거 쭉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냥 쫙 훑고서 제가 지나갑니다. 자, confidence하고 fluency가 향상이 된다. 아까 제가 reading elements 말씀드릴 거예요 했었죠. 자, reading elements 들어보셨어요? 5가지. 첫 번째가 phonemic awareness. 두 번째 phonics. 세 번째 fluency. 네 번째 vocabulary. 다섯 번째 comprehension이에요.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그 미국에 이제 부시가 나갈 때가 됐지만 부시 정부가 처음 들어오면서 No child left behind 했었죠. 한 명도 낙오자 없이 다 데리고 간다. 그러면서 리딩에 대한 정책을 굉장히 많이 교육 쪽에서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리딩 책이 미국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에도 지금 거의 다 들어와 있는데 그때 거의 황금기라 할 만큼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에 이제 그 미국 교육성이라고 부르나요? 하여튼 거기에서 put reading first. 이런 그 큰 다큐멘터리를 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리딩의 5가지 엘리멘트는 제가 말씀드린 그 5가지고 각각을 어떻게 연령에 맞게 지도를 할 것인가가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일지라도 그 리딩을 잘하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되는 게 5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phonemic awareness나 phonics는
phonemic awareness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phonics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즉, 소리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소리와 글자를 연결시키는 걸 이제 해요. 그러니까 리딩의 가장 기초겠죠? phonemic awareness는 소리 자체에 익숙해지는 거고, 아무튼 그 소리와 글자를 이제 먼저 익혔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fluency라고 그랬죠. 유창하게 읽기예요. 유창하게 읽기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지금 저희가 영어를 외국어로서 배우면서도 많이 다독을 시키겠다고 하고 fluency가 향상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fluency가 뭐예요? 그걸 알아야지 향상을 시키잖아요, 애들 거, 그죠?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창하게 읽기, 그렇죠? 유창하게 읽기, 뭘 어떻게 하는 게 유창하게 읽기인가요? 막힘없이 읽기, 그렇죠? 어떻게? 정확하게 막힘없이, 그러니까 틀리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적당한 자연스러운 스피드로가 들어가요. 사실 그냥 막힘없이 읽자 그러면 천천히 읽으면서 안 틀려도 막힘없이 읽기는 막힘없이 읽는 거죠. 근데 거기 플루언스에는 natural speed라는 게 꼭 들어가요. 자연스러운 속도로, 말하는 속도. 그래서 그렇게까지 읽게 하는 게 extensive reading에 얻어지는 장점,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리내서 계속해서 읽게 하는 방법으로 많이 얻어져요. 이거는 저희 집에도 이 모델이 하나가 있어요. 걔는 영어는 못해. 저희 아들이 중2예요. 근데 걔는 영어는 못해요. 그런데 시키면 읽어요. 그리고 뜻은 파악을 해요. 시험은 못 봐요. 그래서 내가 얘를 영어를 잘한다고 그래야 돼, 못한다고 그래야 돼,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예요. 소리 내서 읽는 거. 근데 지독하게 말 안 들어서 소리 정말 안 내고 잘 안 읽어요. 그러나 그때 매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거 농담이고요. 매를 때린 게 아니고 정말 하기 싫어할 때 이 책 한 권을 다 소리 내서 읽어. 그럼 아무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한테도 갖고 와서 20페이지를 딱 주면서 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그러면 이러면서 읽게 되잖아요. 아이들은 더군다나 엄마가 와서 읽어. 그러면 뭐야 이렇게 되지, 네 감사합니다 이럴 일 없어요. 자, 그러니까 5분만 읽자. 애들이 참 묘한 게 5분이면 그 책 다 읽고도 남아요, 시간이. 근데도 불구하고 5분은 짧고 한 권은 많아요. 그래서 그건 운영의 방법이시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자꾸 소리낼 수 있게 했더니 플루언스는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어를 몰라서 못 읽지. 그러나 플루언스는 향상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아들은 영어를,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잘하나 보지.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친구인데 그냥 그게 되더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쟤도 되는구나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평생에 외국어로서 책을 읽는 습관이 들여진다는데, 이건 얻어지기를 아주 소망하는 일 중에 하나죠. 근데 실제로 이 익스텐시브 리딩을 잘하는 잘 이렇게 읽은 아이들은 실제로 영어책 읽는 게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읽게 되는 건 있어요. 그다음에 getting a large sight vocabulary. 요 sight vocabulary하고 general vocabulary 요거 중요한데요. 아까 reading elements 얘기할 때 5가지 중에서 3번째 fluency, 4번째 vocabulary였죠. 리딩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파닉스가 앞에 들어갔는데, 파닉스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또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굳이 이걸 또 따로 가르치기도 되게 애매한 단어도 많아요. 사실 sight vocabulary, high frequency words라고 하는 그런 그 sight vocabulary는요, 영어 문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읽을 줄 모르면 플루언시는 도대체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읽는다는 거는 그만큼 사이트 보캐블러리에 많이 노출된다는 얘기죠. 70% 이상이 깔려 있는 거니까, 문장에.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면서 습득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그러면 그냥 자연히 하면 되겠네. 사실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첫 단계에서 파닉스와 같이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사이트 보캐블러리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많이 간과를 하죠. 그러면 이걸 간과하셨으면 익스텐시브 리딩을 잘 시켜주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면서 얘를 간과하시면 리딩 생활 앞으로 어렵다고 봐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컴프레hension은 잘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요 두 가지 사이트 보캐블러리, 그러니까 파닉스하고 사이트 보캐블러리는 반드시 잡아주셔야 되는 건데, 익스텐시브 리딩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이트 보캐블러리도 많이 다져지고, 그 다음에 모르고 있었던 것도 굉장히 많이 습득이 되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general vocabulary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 보면요, 10개의 토픽을 정해서 한 달씩 정해갖고 돌리죠. 근데 그 토픽이 어느 유치원 다 다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비슷비슷해요. 그쵸?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들어왔을 때
이제 한국 학교 말고 아이들 고 연령대에 비슷하게 다 읽는 책들을 보면 어느 출판사에서 나와도 주제들이 비슷비슷하게 가죠. 무슨 말이냐면 그 연령대의 인지 수준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게 general vocabulary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이게 좀 더 학년이 올라가고 심화가 되면 content vocabulary라고 들어가겠죠. 주제와 관련된 주제어. 그 직전에 general vocabulary. 그다음에 그 content vocabulary를 하는 그 연령이 되더라도 그 연령대에서 흔히 많이 쓰는 general vocabulary. 그러니까 sight word도 아니고 content words도 아니지만 늘 쓰고 있는 단어들. 특히 동사나 형용사가 많은데 그런 친구들 다 general vocabulary 들어가고 얘네들은 extensive reading을 통해서 가장 많이 습득이 돼요. 왜냐하면 한국처럼 그 vocabulary 정리해서 다 외우게 시키는 거에서는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활용을 못하고 한번 배우긴 배웠지만 가물가물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단어들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렇게 다독을 통해서만 얻어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increasing knowledge of how the target language is used. 이 부분이 영어 스트럭처라는 부분이에요. 영어란 랭귀지 자체. 많이 읽어서 그 컨텐츠만 가지고 오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 한국말로 책 충분히 지식 습득하고 그러면서 각각 해당하는 단어만 영어로 바꿔서 외우면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야 하고 우리가 영어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랭귀지에도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노출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영어라는 거가 익숙해져. 그렇게 이게 잘 된 아이들은 주어 다음에 동사하고 동사 다음에 목적어 와서 이게 3형식 이렇게 하지 않아도 문장이 자연스럽게 굳어져 그러니까 다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렇죠? 단 문법적으로 학교 문법을 하기 위해서 한번 정리해 줄 필요는 있죠.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란다. 알려줄 필요는 있지만 그걸 먼저 알려주고 나서 문장을 배우는 거하고는 천지차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렇죠? 그래서 그 영어, 랭귀지 자체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고 마지막 보시면 increasing knowledge of various text types and knowledge of the world in which we live. 텍스트 타입 여기 나왔는데 제가 아까 픽션, non-fiction도 얘기했었지만 non-fiction 한 가지만 예를 갖고 얘기를 할게요. 그 non-fiction 종류에도 글의 텍스트 타입이 7가지가 넘어요. recount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explanation이라는 것도 있고 persuasion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그럼 걔네들을 하나하나 이거는 우리 한국말로 할 때 이건 논설문이고 이건 설명문이고 이렇게 해서 가면 국어도 어려워 죽겠구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르쳐 줘도 사실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배울 때 논설문과 설명문의 그 글의 차이 기억하세요? 그런 게 있다는 건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논설문 쓰라 그러면 뭐 이런 걸 시키고 그러세요. 이렇게 저는 안 쓰고 싶죠. 못 쓰잖아요. 노출은 되어 있지만 그게 이제 그렇게 종류에 너무 포커스를 뒀을 때의 문제인데 영어를 그렇게까지 가르치게 되면 너무나 힘들어지는 부분이고 자연스럽게 각각의 특징에 맞는 문장, 글의 타입에 노출을 시키려면 이런 종류의 글을 많이 읽게 하는 게 좋고 또 그게 익스텐시브 리딩에서 얻어지는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하는 거예요. extensive reading. 외국어로 extensive reading을 할 때 얻어지는 점들 보시면 되는데 꼭 포함해야 하는 거. extensive reading을 계획하실 때 포함해야 하는 것들이 reading widely. 이건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 두 번째 long text. 그다음 세 번째 global understanding, not detail. 글로벌은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쓰면서 막 혼자 웃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좀 길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낮은 영어 단계 아이들한테는 long text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런데 토막 되어 있는 chun크를 읽게 하는 게 아니고 complete sentence를 읽게 하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레벨이 올라가면서는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 되게들 선호하시는데 아니고 길게 텍스트가 길어지는 것들도 같이 익스텐시브 리딩에 포함을 시키시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픽처북도 새로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익스텐시브 리딩은 정말 필요한 책이에요. 봐도. 그런데 픽처북 아이들 7세, 6세, 5세가 읽는 픽처북인데 텍스트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일단 한국에서 이렇게 수입을 하려고 할 때 제외가 돼요. 이거는 저희가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고 수입사의 입장에서 고르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내면서 너무 가슴 아파요. 이게 사실 익스텐시브 리딩에서 정말 중요한 건데
얘가 텍스트가 길기 때문에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쉬워야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쉬워야 아이들이 이해를 하죠.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롱 텍스트도 빼시면 안 돼요. 그걸 다루고 있는 오디오를 항상 같이 가져가셔서 보충을 하시더라도 길다고 제외시키실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특히 익스텐시브 리딩을 할 때 문장과 단어는 되게 쉬운데 텍스트가 긴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이들 리딩 실력을 생각하고 만들기 때문에 텍스트를 무조건 길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롱 텍스트 읽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단어, 쉬운 문장인데 책을 길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어려워 하고 빼실 게 아니라 그것도 같이 섞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디테일,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세세한 거 다 이렇게 들고 파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냥 이해하도록 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셔야 된다는 건데 워크북을 예를 들어 보신다 할 때도 너무 디테일을 막 이렇게 다뤄놓은 그런 워크북도 있어요. 인텐시브 리딩을 위해서. 그거보다는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서 다루는 타겟 랭귀지가 뭔지를 탁탁탁 잡아주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책을 고르시거나 할 때 이런 기준으로 익스텐시브 리딩 책을 고르실 때 이런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그 다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하고 겹치지 않는 걸 몇 가지 여기다 뽑았거든요. Leveled books, readers, chapter books. 익스텐시브 리딩을 할 때 물론 리더나 챕터북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리터러처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체계적으로 학습의 그 측면을 좀 더 부각을 시키면서 영어가 외국어인 우리 환경이라면 레벨드 리더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익스텐시브 리딩 할 때. 그런데 주의하실 건 작가가 다양한가를 제일 먼저 보세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쓴 책은요. 어딘가 모르게 비슷한 패턴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쓰는 단어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각 작가가 아이가 유난히 좋아하는 작가라면 아이의 흥미를 갖게 하는 부분에서 그 책을 많이 포함시키시는 건 좋지만 책을 이 사람 책이 10권인데 10권을 다 읽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 그거는 기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리고 다른 작가의 책이 다양하게 들어가 줘야 돼요. 리더스 경우는 대부분 다양한 작가가 들어있긴 한데 그래도 간혹 가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주로 쓴 책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선택해서 이렇게 다른 걸 섞어 넣어서 고르세요. 두 번째, books the students like. 애들 좋아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부분. 세 번째, should be interesting. 재밌어야 되는데 fun한 게 아니고 interesting 해야 돼요. 그쵸? 그거 차이를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interesting 한데 이것도 인지 레벨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돼요. 5학년 아이는 지금 스페이스에 대해서 너무 재밌어하고 막 그런 그 스페이스십의 그 여러 가지 디테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3학년 아이는 스페이스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안 갈 수도 물론 3학년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많이 디테일에 막 가지 않는 경우다 하면 왜 그러냐면 그게 싫어서가 아니고 아직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1학년 아이가 2학년 아이가 책을 너무 잘 읽어서 야, 얘는 뉴베리 책을 읽는다 이러면서 막 어른 책을 갖다 주잖아요. 영어적인 부분에선 말릴 수는 없는데 걔네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아닌 게 많기 때문에 도움이 안 돼. 그럼 인트레스팅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았던 한 아이는 1학년인데 걔는 성인 정도 수준을 읽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너는 영재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하고서는 영어 교육을 그만했어요. 왜냐하면 걔는 랭귀지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인지를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6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의 그 단계들이 학년을 대비해서 쭉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1학년인데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3단계를 읽혀야지. 3단계를 읽혔을 때 가져가는 건 반 정도도 가져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이에 따라서. 즉 인지 레벨을 고려하고 만들었다는 뜻이니까 그거 기억하셔서 너무 높이지 마시고 특히 익스텐시브 리딩일 경우에 많이 읽어내야 되는 경우에 너무 레벨 확 높이지 마세요. 그래서 interesting한 그 부분을 놓치고 가지 않도록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easy to unlevel books 말씀드렸었죠. 아이가 언어 실력 안에서 볼 수 있는 책이어야 돼요.
쉽거나 같은 레벨이거나. 그다음에 various themes and genre.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주제 다양해야 되고 글의 종류도 다양해야 되고 그다음에 클래식은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학년이 높아질 경우에 클래식은 반드시 끼워 넣어 주셔야 돼요. 가능하면 unabridged. 그러니까 축약되지 않은 걸로. 그러나 시간이 많이 없다. 그럴 때는 어브리지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왜 unabridged를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고학년의 경우에 미국 아이들 또 영국 아이들이 실제로 unabridged를 읽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영어적인 표현의 수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수준을 어브리지드는 커버가 잘 안 돼요. 이게 대부분 어브리지는 리톨드 돼서 쉽게 하는 게 많거든요. 읽기는 쉬운데 우리가 문학을 읽으면서 기대하는 건 단지 그 내용만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죠. 그 부분에서 많이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비축약으로 읽으려면 사실 너무 힘들고요. 아주 유명한 클래식들은 비축약, 그러니까 원본 그대로를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단 고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셰익스피어 이런 거. 그런 건 현대글은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너무 쉽게 축약되어서 그냥 내용만 싹 알려주는 건 익스텐시브 리딩에서 많이 도움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중에서 또 이걸 비축약으로 다 읽기는 좀 힘들지만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클래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비축약으로도 읽게 하시는 부분은 필요하죠. 제가 그 차이를 말씀드린 걸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비축약과 축약을 적절히 섞어 넣으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여기 클래식을 읽고 또 그다음에 그 높은 단계가 가면 점점 아카데믹 잉글리시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학습에 필요한 영어, 그죠? 그렇게 됐을 적에 학습에 필요한 거는 물론 지식에서 전혀 그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그 문화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서양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는 클래식에서 많이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돼서 익스텐시브 리딩에 대한 이야기가 대충 마무리가 되는데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익스텐시브 리딩은 어떻게 읽는 거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쉽게. 빨리 많이. 빨리 많이예요. 빨리 많이. 그 다음에 책 선택은 어떻게 해요? 다양하게. 그리고 다양하게는 두 가지죠. 토픽도 다양해야 되고 글의 종류도 다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픽션, non-fiction, 그다음에 그 밖에 다양한 머티리얼도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non-fiction 또 뭐 픽션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글의 종류, 텍스트 타입, 그렇죠? 아까 뭐 recount, biography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면 다양하게라는 단어가 딱 모이는 거예요. 많이 다양하게 읽혀라. 대신에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읽어내면서 가야 되는 거가 핵심이죠, 익스텐시브 리딩은.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그럼 이 익스텐시브 리딩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한 프로그램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길게는 안 할 거예요. 저희가 일명 IQ 클럽이라고 붙였어요. 그 IQ, EQ, 뭐 NQ도 요새 나오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리딩 지수라는 건데요. 그 아이들이 실제로 읽어가면서 필요한 아까 reading elements 5가지요. phonemic awareness, phonics, fluency, vocabulary, comprehension. 이 5가지가 한꺼번에 다 포함이 돼서 향상될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서 아이들이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아 올라갈 수 있다는 면에서 리딩 지수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적에 맞게 이 말이 참 많이 땡기실 텐데 이 말이 왜 붙은 거냐면 그 책이 막 쏟아져 나와 있는 중에서 레벨링도 사실 비슷하면서도 약간씩은 다르잖아요, 책들이요. 걔네들을 비슷한 레벨로 다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니까 내용과 랭귀지를 전부 다 같이 가져가려고.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다는 게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 아이들이 익스텐시브 리딩 할 때는 주로 내용에 포커스가 가 있기 때문에 약간 랭귀지 레벨이 좀 달라도 그냥 그 친구들이 고학년이 이해할 수 있으면 다 거기 들어가거든요, 리스트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랭귀지 때문에 막히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약간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목적은 리딩 프로세스와 리딩 스킬을 습득한 또는 학습 중인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리딩 프로세스하고 리딩 스킬이 나왔죠. 이게 제가 아까 앞에서 익스텐시브 리딩을 하면서는 한 번도 말을 안 했는데 언급은 안 했지만 사실 녹아져 있어요. 리딩 프로세스라는 건 뭐냐면 before reading, while reading, after reading.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익스텐시브 리딩을 하면서 보면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 속에 보면은요. 처음에
이게 뭐에 대한 얘기일까? 이런 걸 생각해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티처 가이드에 보면 그런 질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깊이 들어가서 뭐 막 조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가볍게 딱딱 그냥 터치를 하게 해서 책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고, 그다음에 읽고, 마지막 그 마무리도 정말 간단하게 해요. 그러니까 라이팅까지 연결을 하면 좀 많이 헤비해지기 때문에 라이팅을 하더라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게 그냥 그 대신 마무리가 될 수 있게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리딩 스킬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sequence, compare and contrast 여러 가지 많이 들어보셨죠. problem solving 이런 스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1학년 레벨 1, 스텝 1에는 사실 그런 스킬이 많이는 들어있지 않으나 시퀀스나 리텔링 같은 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프랙티스 할 수 있도록 책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책을 보면 이걸 그런 스킬을 어떻게 집어내야 되는지 아이디어가 안 생길 수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집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갖고는 시퀀스를 집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워크북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운영 방법은요, 이거는 이제 학원 또는 북샵 또는 뭐 개인으로 하시는 그런 티칭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맞는 방법이고, 댁에서 하시려고 하면 주 1회 시간, 1회 40분은 맞지 않아요. 1회는 한 20분 정도 줄이셔야 되고, 책만 읽으면 되니까 하고 주 횟수가 늘어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실 때 일주일에 한 번 40분. 그러니까 와서 자, 이 책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40분 동안 딱 수업이 끝나는데 그 40분 동안 아이들의 책을 2번 이상 읽어요. 다. 물론 레벨이 높아지면 40분 동안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집에서 읽어오도록 그렇게 조정은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1부터 2, 3의 앞부분까지는 그 자리에 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2번 이상을 읽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읽어오세요. 그리고 잘 읽었나 체크해봅시다. 이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읽는 것 그 자체에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맞춰놨어요. 소리내서 읽어라. 읽는, reading itself.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간은 한 레벨당 12주예요. 한 레벨당. 그 다음에 대상은 6, 7세 이상, 초등학생. 이렇게 되는데, 기간 12주인데요. 12주 동안 24권을 읽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권을 읽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성은 6개의 레벨, 토탈 144권이에요. 그러니까 6개 레벨 중에 한 레벨당 12권. 그렇죠? 그래서 1학년부터 저희가 6개인데도 불구하고 6학년으로 안 잡고 4학년으로 잡았어요. 4학년 왜 그러냐면 6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리딩 가이디드 리딩 레벨로 쳐갖고 2학년 후반에 나오는 정도의 영어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4학년에 그대로 대입시키기는 좀 어렵고, 이게 레벨을 맞추다 보니까 2학년의 후반에 끝나는데 이게 6학년까지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인지 레벨에서 너무 차이가 확 나요. 너무 시시한 거죠. 6학년이 아무리 읽어도 영어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조절을 약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 5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 쓸 수 있어요. 4학년과 5학년 차이에서 고기서는. 그러나 6학년까지는 사실 저희는 별로 많이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용 때문에요. 그렇게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주에 2권, 픽션 1권, 넌픽션 1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워크북, 레벨당 1권 있고, 오디오가 있는데, 오디오가 한 장에 그 한 레벨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대신에 뭐 노래나 이런 거 다 빠지고 본문 읽어주는 것만 딱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티처스 가이드가 어세스먼트가 별도의 CD로 들어있는데, 한 장에 들어있는데요. 티처스 가이드는 아까 앞에서 운영 방법에 한국인 교사나 원어민 교사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선생님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라는 그걸 받을 때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고 말하는 것과 잘 습관이 안 돼 있으셔가지고 이걸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주저주저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수업은 잘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좀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티처스 가이드에 이 부분에서 어떤 질문을 하세요라고 다 질문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그냥 질문해 주시면 돼요. 이건 따로 뭐 내가 트레이닝을 받거나 선생님도 아닌데 어떻게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어려운 영어로 안 해놨어요. 원어민 교사도요. 선생님 잘해주세요 하고 책을 드리잖아요. 근데 교사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질문이 똑같아요. What do you see on the cover? What color is this? 이렇게. 항상 똑같기, 물론 그 질문이 빠질 수는 없는 거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질문이 상당히 약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커버하려고 저희들이 그 티처 턱을 다 넣어드린 거예요. 책마다 다.
아이고. 그 다음에 레벨별 도서 구성은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대표적으로 Step into Reading, Lighthouse, All About Reading, Four Corners, 그 다음에 Take Two's. 이 5가지 갖고 구성을 했어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책들을 가지고 각자의 레벨 차이를 다 맞춰서 묶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수업 내용 안에 포함된 내용은 Guided Reading, Comprehension, then Five Reading Elements. Guided Reading 방법 중에는요, Shared Reading, Echo Reading, Shadow Reading, 뭐, etc. 이렇게 넣어놨는데, 늘 오면은 읽어. 소리내서 읽어. 그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Shadow Reading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읽어가면서 한 2, 3초 차이로 같이 계속 따라 읽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방법도 있고, Shared Reading, 그래서 뭐, 선생님이 한 페이지, 아이들이 한 페이지 읽는 경우도 있고, 또 pair 할 수 읽는 경우도 있고, 방법을 다양하게 넣었는데, 핵심은 같아요. 소리 내어서 함께 읽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omprehension 같은 경우는 저는 물론 five reading elements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따로 뺀 이유는 reading 스킬에 포커스 있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제가 해놓은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five reading elements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롤북하고 teachers guide assessment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경우는요, 이 친구가 어느 레벨부터 영어 레벨을 테스트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플레이스먼트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 끝나고 나서 쓰셔도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책에서 일부 나오는 내용도 있고, 요 정도를 맞췄으면 요 정도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책에서 안 나온 것도 가끔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기대 효과,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아까 제가 미국의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간다고 제가 쭉 말씀을 이렇게 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스텝 1은 미국 킨더가튼 정도. 근데 킨더가튼에서 1학년 1학기 정도까지 보셔도 돼요. 여기 제가 이렇게 겹치게 했는데, 여기서 여기에 걸쳐가는 책이 완전히 딱 분리가 아니고,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단처럼 착착착 올라가주면 참 고마운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스무스 라인을 다 고려를 해서 걸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렉사일 레벨로 저희가 굳이 분류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많이 권장을 안 해요. 왜냐하면 렉사일 레벨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책을 분류하는 가장 참 좋은 기준이 되긴 하거든요. 렉사일이 뭔지는 아시죠? 단어수 갖고 구별을 한 건데 참 좋은 건 하긴 한데요. 그게 단어수가 많다고 다 어려운 책이냐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렉사일 레벨과 가이디드 리딩 레벨과 몇 가지 레벨을 골고루 섞어가지고 레벨링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굳이 그래도 렉사일 레벨을 앞에 내놓은 이유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물으시면서 가장 쉽게 선택하시는 길이 단어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이드를 드리는 건데, 만약 난 그래도 그냥 난 그래 단어수로 갈 거야 하시면 제가 말리진 않지만, 그러나 그거에 너무 막 그렇게 하진 않으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이 렉사일 레벨보다 저희가 여기 둔 요거 부분인데, early emergent, 그러니까 이제 막 읽기가 시작이 돼서 문장이라는 걸 읽어지는 그 시기가 스텝 1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교육이 처음 들어가서 이제 책이라는 걸 읽어지는 게 스텝 1. 그러니까 킨더가 대부분 요즘 아이들 같은 기준이 많이 있을 거고, 초등 1학년 중에 간혹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텝 2 들어가면 upper emergent. 읽긴 읽어요. 이제 읽어지고, 아주 플루언트하게는 못 읽지만 읽어지고, 틀리는 단어 가끔 있는데, 이제 그래도 처음처럼 이렇게 멍하고 있진 않고, 책을 읽는다는 게 뭔지는 아는 정도. 그 다음에 early fluency. 여기는 유창하게 읽기가 시작은 되는데요. 속도나 이런 면에서 많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처음 단계. 그래서 처음부터 단어 하나 읽는 단계, 이머전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래도 문장스럽게 읽어지기 시작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단계랑 요 단계는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플루언시 이렇게 오는데, 첫 단계 문장을 읽으면서 뭐 한 5, 6문장은 그냥 이렇게 쭉 읽어지는 걸 early fluenc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플루언시는 그야말로 쭉 읽어가는 거고요. 그 정도의 수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똑같은데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없어요가 아니고, 아이들 읽는 그 정도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걸로 판단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놓고 보실 때, 우리 반 친구들이, 우리 아이가 책을 줬더니 한 페이지에 문장이 10개 되는 거를 그래도 그다지 막 힘들지는 않게 읽어는 가는 것 같다. 가끔 틀리지만. 그러면 여기 early fluency에서 여기에서 찾으시면 돼요. 사실 10문장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찾으시는지 이해되시죠? 레벨 맞추시는 거. 그렇게 해서 보시면 전체 레벨
를 맞춰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면 미국 3학년 2학기 정도까지는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 초등 4학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좀 맞는 거죠. 인지 레벨까지 해서요. 예. 여기까지가 IQ 클럽과 익스텐시브 리딩 전반에 대한 그 내용이었는데요. 예, 익스텐시브 리딩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강의는 마무리를 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연구소나 잉글리시 플러스로 연락을 해주시고요. 제 연구소 주소, 이메일을 드릴게 그쪽으로 해주세요.